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숭실대학교 사업단에서 저희가 굉장히 그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하고픈 마음에 여러 가지 강의를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션이라는 아주 좋은 툴을 너무 잘 쓰고 계신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업단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조력을 해 주시는 이예림 선생님은 현직 교사이시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연구자로서도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노션을 너무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와 저거 좀 나 좀 써 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저거 막 이렇게 토글이 톡톡톡 돌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막 공유하고 하시는데 와 저렇게 그동안에 자기의 업무들이라든지 또 소통할 것들을 저렇게 관리를 하면 너무 효율적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인제 현장에서 다양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정말 쓰임새 있는 그런 연수가 되도록 이예림 선생님께서 특별히 강의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이예림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계초등학교 교사 이혜림입니다. 어, 얼굴을 또 뵈니까 반가운 분들이 너무 있어서 또 반갑고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저녁에 다들 퇴근하시고 또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도 너무 훌륭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숭실대 사업단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의 사업을 좀 참여를 하고 올해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교사의 역량 강화에 진심으로 애쓰는 사업단이 잘 이렇게 좀 드물더라고요. 근데 숭실대에서는 이렇게 계속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만큼 저희도 이제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늦게까지 끝나면은 좀, 다음 날, 저희가 또 내일 출근이 있으니까 오늘은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동안 아주 이제 축약해서, 그죠? 좋은 강사는 사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전달하는 게 좋은 강사라고 하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축약된 내용으로 선생님들께서 노션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노션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잘 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노션을 제가 엄청나게 깊이 쓰는 편보다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노션을 저는 어떻게 쓰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런 사용법을 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알면 좋을지를 좀 간단한 기본 사용법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노션이라고 하는 이 에듀테크는, 제 소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네. 노션이라고 하는 에듀테크는 사실은 우리나라 에듀테크는 아니고요. 외국의 에듀테크예요. 근데 원래는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었대요. 그리고 이 노션을 만든 계기가 뭐였냐면은, 원래 그전에 저희가 이렇게 종이 노트를 가지고 있다가 이 종이 노트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냥 단순히 디지털에서 손으로 적는 그런 노트를 쓰다가 이런 디지털 노트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갖다 붙일 수 있도록 디지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도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한글이나 워드,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노트에 다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노트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은 노션의 마크가 이렇게 블럭에 돼 있어서 N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션이라는 거는 이 블럭형이 되게 엄청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노션을 우리가 한글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가장 다른 게 뭐냐면은 블럭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레고를 끼우듯이 저희가 여기 노션에 기입하는 것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노션의 커다란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일단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노션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게 웹 기반 사항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태블릿 어디서든지 바로바로 실시간 연동되고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학교 컴퓨터에서 쓰다가 집에 와서 하더라도 계정만 있으면 계속 이어서 쓸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노션에 기록하는 것들은 컴퓨터 아니면 제 핸드폰에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급히 기록할 것들은 핸드폰에서 막 기록하다가 정리할 때는 컴퓨터에서 정리하고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제 동시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션이 원래는 이게 교육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때는 모두 다 교사나 아니면 학생들은 무료였었어요. 근데 요번에 9월부터 바뀌면서 초중고 교사랑 학생은 무료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초중고가 무료 대상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 계정에서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계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료로 원래는 아니지만 이게 쓸 수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제대로 정비가 되면서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나 학생들도 이 무료 혜택에서 이번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 대신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또는 교수님들은 이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자녀분이 대학원생이 있다거나 하면은 대학원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가입을 하시면은 유료 기능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오늘 써보시면 아마, 이거 진짜 나 한번 써봐야겠다 싶은데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쓰기에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료랑 무료의 차이점이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블럭의 개수와 그 다음에 협업을 할 수 있냐 없냐와 그 파일의 용량 차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좀 써보시다가 많이 쓰다 보면 이거 뭔가 내가 제약이 있는데 그럴 때 유료로 쓰셔도 좋고요. 기본은 무료로 쓰셔도 사실은 큰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제가 쓰는 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노션을 이렇게 수업 업무 정리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동료의 협업인데 이거는 뭐 학교에서 협업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교육부나 아니면은 캐리스 뭐 이런 재단과 같은 일을 할 때도 협업으로 엄청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교육계보다는 일반 회사에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나 IT 쪽 회사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가 노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협업하는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 제가 많이 쓰는 게 학생들이랑 공유하는 페이지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제 디지털 교무 수첩을 노션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교무 수첩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저의 교무 수첩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거 작성해야 된다. 그다음 뭐 어떤 업무가 있고 그게 긴급한 건지 진행이 중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제 수업 안이나 진도표, 평가표, 수업 명렬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제 개인적인 것들도 공부해야 되는 것들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외에도 뭐 여행과 관련된 것들도 기록해 놓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제 캘린더도 같이 넣어 놓고 여러 가지 저장하는 제 다이어리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는 저희 학교 온라인 교무실이에요. 아마 선생님들이 요거를 되게 많이 탐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온라인 교무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끼리만 공유했는 페이지이고, 여기에 보면은 학교에 관련된 문서들이 많이 등록이 돼 있어요. 학사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정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학교 매뉴얼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업무 분장표들 이런 것들이 다들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서 있다 보면은 교무부장님께 제일 많이 문의드리는 것이나 교감선생님께 문의드리는 건데 사실 계속 괴롭히기 그렇잖아요. 이거 문의하면은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이런 것들을 여기다 좀 많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과학정보부장이라서 저한테 어떤 게 많냐면은 뭐 구글 계정 뭐예요 부장님 와이파이 주소 뭐예요 할 때 제가 여기에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해서 기록을 해줬습니다. 구글 계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링크를 해서 학생들 계정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는 게 요 학교 온라인 교무실로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이 또 이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제가 업무용으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 디지털 튜터 선생님과 튜터 담당 업무 담당자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페이지예요. 근데 노션이 좋은 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노션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출근부에서 구글 문서가 있죠. 이렇게 누르면은 거기에 구글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션에서 협업이 안 된다고 선생님들이 유료가 아니라서 쓸 수가 없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링크 같은 것들을 다 걸 수 있으면은 이제 하나의 노트에 구글 계정 같은 것들 다 같이 넣어서 구글 링크도 넣어놓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 다양한 것들을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디지털 튜터님이랑 같이 매번 하는 게 이 매뉴얼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런 건 아예 파일로 다 집어넣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을 넣어 놓으면 파일을 이제 알려드릴 때도 되게 편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무 분담도 하지만은 이제 만약 여기 부장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과학정보부장을 맡았을 때 이제 개원들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관련 파일도 여기 다 집어넣고 이제 필요한 정보들 링크도 넣어놓고요.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여기 4월 업무, 6월 업무, 9월 업무 이렇게 한 다음에 다 하셨으면은 이 업무 하셨으면 체크해 주세요. 이래서 각자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조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업무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동학년 온라인 연구실로도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또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이걸 많이 하는데 저는 요거를 선생님들, 학부모, 학생들한테 이렇게 노션으로 했는데 노션이 홈페이지처럼 낼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는 사실 구축하는데 엄청 복잡한데 노션은 간단하게 페이지 하나만 해서 그 페이지 하나만 인터넷 주소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AIT를 가입한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이걸 어떻게 안내 드리지 했는데 그거를 제가 노션 페이지에 이렇게 다 캡처를 했고 캡처와 더불어서 이렇게 링크나 아니면은 파일 같은 것들을 다 여기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 학생들이 요거 순서대로 쭉 따라올 수 있게 되게 잘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필요하신 것들은 여기 아래쪽에 파일도 있어요. 이러면 그거 그대로 정리된 거를 눌러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줄 때는 제가 요 링크 하나 주소만 딱 줘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업무 전달하는 용으로도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학생들이랑 쓰고 있는 거는 요렇게 쓰고 있어요. 선생님들 요렇게 수업용으로도 많이 쓰시면 좋은데 담임 선생님도 괜찮고 교과 선생님도 괜찮아요. 전 지금은 영어 전담이라 제가 교과 교사의 페이지로 만들었는데 담임 선생님들은 여기 뭐 6학년 4반 우리 반 홈페이지라고 해서 하면 되고요. 홈페이지에는 딱 규격이 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를 막 자유롭게 올리기가 힘든데 저는 영어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여기 항상 들어오게 하고 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 단어 사전에 보세요 하고 그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 이거 수업 다 했는데 뭐 해요? 이럴 때는 남은 시간에는 우리 요거 봅시다 해서 뭐 그림 그리는 법을 영어로 듣고 한다거나 아니면 쉐도잉 같은 것들을 이제 준비시키기도 하는데 요게 다 유튜브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노션에는. 이걸 인베드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기 재생시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바로 Calm 유튜브가 down. 재생이 되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유튜브가 원래는 광고가 있는데도 노션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광고가 재생 없이 그냥 이렇게 인베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수업 자료 같은 경우도 순서대로 그냥 유튜브 영상 보는 거, 그다음에 수업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 쭉 정리하고 파일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정리까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로 쓰고 있고요. 이제 저는 교과 전담 교사다 보니까 각 반에서 애들이 들어와야 될 때 이렇게 반별로 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해줘서 여기서 들어와서 요 활동에서 여기에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내용을 전달할 때도 되게 요긴합니다. 그래서 교과 페이지로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행평가 안내 자료도 아까 업무 전달 자료처럼 수행평가 안내 자료도 이렇게 제출을 아이들한테 하기 전에 안내 자료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 프로필 페이지도 저는 노션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다들 강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이력이 또 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프로필을 노션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집필했던 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링크를 다 걸어 놓고 그다음에 제 강의를 하면은 저는 보통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 강의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걸 매번 이렇게 드리다 보면 선생님들이 다른 강의 자료도 또 찾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런 강의 자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안내드리기에도 되게 좋아요. 다 모아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의 자료를 올린다든지 그리고 제가 뭐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제가 뭐 지원단 활동했는 거, 제 보도자료 나왔는 것도 이렇게 다 아카이브 해놓고요. 그리고 강의했던 것들도 다 기록을 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프로필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좀 만들어 두시면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좀 더 전문성이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잘 배워가셔서 이것도 만드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제가 업무적으로도 쓰지만은 전 제일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저희 남편이랑 가계부 관리까지도 노션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쓰는 법을 아주 간단히 알려드릴 건데 사실 요거는 노션은 깊이 알지 않더라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아주 간단한 기능만 배우더라도 쓰실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노션 자체에 이미 템플릿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수정을 하시면 쓰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요 가계부도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그냥 수정해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교무 수첩이나 동학년 연구실, 온라인 교무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올라가 있는데, 그걸 사용법만 안다면 선생님들이 수정을 해서 쓰시면 좋기 때문에 엄청 깊이까지 모르시더라도 그냥 간단히 배우셔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면 노션이 엄청 끌리죠, 선생님들.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노션은 이렇게 씁니다를 알려드렸고요. 이제 노션의 사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노션은 일단은 먼저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노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노션이라고 검색을 하셔서요. 요 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여기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누르면은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좋은데 혹시나 대학원생이나 이런 교육 인증을 받고 싶다 이러면은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시면서 이메일 주소를 그 대학원생들 또는 아니면 대학생들 그리고 아니면 교수님 이런 대학교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그 메일로 가입을 하시면은 교육 인증을 훨씬 더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없는 일반 교사다 이러면은 그냥 구글 메일 같은 걸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용이나 학교용 어느 거든지 선택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다운로드 처음에는 해서 썼는데 쓰다 보니까 굳이 다운로드를 안 하더라도 웹상에서도 너무 비슷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다운로드를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 그냥 웹에서 즐겨찾기로 그냥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즐겨찾기로 노션을 추가를 해 놓고 있고요. 그럼 이제 노션을 지금 이제 가입을 다 하셨으면은 제가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여기 가입하시고 다 가입하셨으면은 채팅창에다가 숫자 1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1이 나왔다 이러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은 1번을 적어주세요. 네. 혹시 가입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1을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가입하시면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어제도 저기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노션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는 그 어떤 에듀테크도 쓸 시간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입시 위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정말 바쁘게 입시만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진짜 잘 쓰는 게 노션이래요. 왜냐면은 아이들도 공부 자료를 노션으로 다 기록을 한다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엄청 똑똑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노션으로 수업, 교사가 해주는 수업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노션으로 자료를 주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노션을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노션이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냥 마치 하나의 자기 공책처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꽤 많이 이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조금 너무 빠르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다가. 네. 이제 가입이 되셨으면은 이제 진행을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어, 제가 노션 이제 강의 자료는 잠깐 끄고 실제로 노션의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노션을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어, 노션에서 가장 먼저 이제 들어오시면은 요런 페이지가 뜨실 거예요. 여기에 뭔가 글이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글이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잠시만요.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있는 연필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잠깐만 공유된 화면이 줌 공유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그러면 혹시 제가 계속 드렸던 지금까지는 잘 보였는데요. 노션 네네. 페이지도 다 보이셨어요? 네. 지금은 줌이고 네. 이전까지는 강의 다 아, 괜찮아요. 네네. 잠시만요. 이게 제가 원래 설정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노션 페이지 보이실까요? 지금 공유되고 있는 중이라 됐어요. 네. 노션 페이지 보이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노션 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연필 모양 보이실까요, 혹시? 네, 보이시면은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페이지가 요렇게 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션은 그냥 노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에 기능도 사실 정말 없어요. 노션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메뉴랄 게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얘를 이제 좀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노트에서 우리가 여기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랑 아주 비슷하다 보면 되거든요. 워드에서 쓰는 페이지고 여기에 우리가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저희는 오늘 저희가 숭실대 연습이라고 쓸게요. 저희 여기 제목입니다. 이거는 노트 제목이고요. 그리고 숭실대 연습이라고 썼으면은 엔터를 치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텍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쓰셨으면은 여기에다가 텍스트라고 한번 써보세요. 텍스트.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나다라 정도만 한번 써볼게요. 네. 요게 노션의 가장 기본 인터페이스입니다. 엄청 심플하죠. 제목을 적고 그 아래쪽에는 그냥 글을 적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데 이 단순한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글을 적다 보면은 이거 글 중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했는데 제목만 적고 그 밑에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거는 강조는 지금 이렇게 글을 당기면은 드래그를 하면 여기 위에 메뉴가 떠요. 메뉴가 뜨면은 볼드를 누르면은 두껍게가 되고 기울임, 줄긋기 이거 우리 한글이나 워드에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뉴가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는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능 가지고 노션이 끝이에요 이러는데 여기가 원래는 기본 기능입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제가 요건 다시 이제 원위치를 해 놓을게요. 쓰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글을 계속 썼는데 가끔씩은 나는 이 텍스트 연습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일 타이틀로 쓰고 싶은데 여기는 계속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 타이틀로 쓰고 싶은데 이걸 타이틀로 해서 폰트를 바꾸고 싶어요. 글씨를 크게 만들고 싶어요 하는데 그 어떤 곳에도 글씨 크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노션은 폰트가 딱 크기가 네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요 앞에 요 점 땡땡땡 보이시죠? 요거. 점 땡땡땡 요거를 메뉴라고 부를게요. 메뉴를 누르면은 여기에 전환이라고 있고요. 전환 중에서 제목 1을 눌러보시면 글씨가 커져요.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저희가 아까 밑에 적었는 거를 저희가 제목 1이라고 하고 한번 이렇게 해서 전환을 제목 1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실지 아시겠죠? 제목 2라고 하고 얘를 제목 2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얘는 제목 3이라고 하고 여기는 제목 3이라고 바꿔볼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아이고.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여기 있는 방금 요 네 가지 크기의 폰트가 노션에 있는 모든 글씨 크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글씨 크기를 다르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전환해서 제목이라는 걸 써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전환을 누르지만은 나중에 좀 귀찮아져요. 이게 글을 쓰다 보면 저도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안내라고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수행평가 안내라 바로 쓰지 않고 제목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제목의 글씨 크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다 쓰셨죠? 네. 제목은 이 샵 버튼 한번 해보시고, 이 빈 곳에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빈 곳에다 저 따라서 샵 버튼을 하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제목 1이라고 바뀝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따라 하셔도 괜찮은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샵 누르고 스페이스 바 누르면 제목 1이라 돼서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 안내라고 저는 이렇게 바로 써버려요. 이렇게 전환이라고 누르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샵을 두 개를 하고 스페이스 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목 2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나시면 요걸 기록해 두시면은 나중에 요 페이지를 보고 연습하실 때 단축키를 좀 외울 때 좋으셔요. 그럼 당연히 제목 3은 아마 아시겠죠? 제목 3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바를, 그러니까 샵을 3개를 하고 스페이스 바라면 제목 3의 폰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유롭게 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단축키를 좀 쓰시면은 아무래도 글을 쓰실 때 되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 네, 그래서 텍스트 크기에 대한 단축키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텍스트 종류였다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단축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단축키가 되게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단축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저희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썼는데 이걸 밑에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백스페이스로 지우는데, 백스페이스로 지우기보다는 노션은 아까 제가 블럭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아래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블럭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델키를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노션은 지울 때도 하나하나 지우기보다는 필요하신 만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블럭형을 만든 다음에 이 구조도 파악을 하고 지울 것도 지우고 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좀 지우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걸로 우리가 글을 쓰는데 노트에 쓰면은 이제 폰트 크기는 다양하게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글을 이제 뭔가 업무상 글을 쭉 쓰는데 쓰다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어, 잠시만요. 어디 걸 보여드릴까요? 어, 보자. 잠시만요. 아까 수행평가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어,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을 좀 넣어주면은 더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쓰는 것들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들을 안내를 드릴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 이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단축키를 좀 외우시면 좋아요. 이렇게 있는 슬러시 아시죠? 슬러시. 슬러시를 누르고 콜이라고 써보세요. 콜. 슬러시를 누르고 콜이라고 쓰면은 여기에 콜아웃이라고 나옵니다. 그거를 누르셔도 좋고요. 그냥 바로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콜아웃이 나와요. 요게 아까 보여드린 상자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콜아웃이라고 써 놓으시고 나중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하나에서 콜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단축키가 뭔지 기억하시기 쉬울 거예요. 저희 연습 페이지는 다음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아, 단축키 뭐였지? 하고 기억하시기 쉽게 이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여기 단축키를 같이 적어 둘게요. 그리고 이것을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는 아까 메뉴를 잡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위로 올리면은 콜아웃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 텍스트 연습은 지울게요. 이렇게 하면은 콜아웃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저희 콜이라고 해서. 네. 그럼 두 개의 막대 바가 만들어졌죠. 네. 혹시 너무 빠를까요? 아, 네. 혹시 빠르시면은 말씀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살짝 표정이 안 좋아질 때마다 제가 멈추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다들 표정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그 다음은 콜아웃을 제가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아까 텍스트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해봤다면은 이번에는 기호 스타일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기호 스타일이라고 적고요. 기호 스타일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워드 칠 때도 많이 하는 건데 1번 1하고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앞에 아이콘이 선생님은 저절로 나오셨나요? 그거는 어, 보통 저는 콜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안 생기긴 하는데 가끔씩은 인공지능이 예쁘게도 해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도 혹시 아이콘이 생기셨나요? 다른 분들은 안 생기셨죠? 이게 보통은 안 생기긴 하는데 가끔씩은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가끔 생기긴 하는데 저는 그거는 필요 없을 땐 삭제하거나 그걸 수정을 하기는 해요. 제가 아이콘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콜아웃을 하나 만들었으면은 1번이라고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잖아요. 1점 스페이스바 이러면은 리스트가 나와요. 이렇게 리스트가 나온다 하면은 이 리스트는 앞으로 그 다음에 엔터 치면 계속 리스트가 나옵니다. 리스트 2번 2 하고 또 치면은 리스트 3이 나와요. 근데 나는 더 이상 리스트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는 엔터 치시면 4번이 나왔을 때 다시 엔터를 치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래서 번호를 매기는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 또 다른 거는 슬러시하고 할이라고 써보세요. 할. 할이라고 쓰면은 할 일 목록이라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나와요. 그러면은 할 일 목록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 더 엔터 치면 또 나옵니다. 할 일 목록이라고 쓰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저 따라서 이건 하시지 마시고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콜아웃 이렇게 하면은 어 to-do list라고 제가 만약에 만든다고 해요. 그럼 저는 to-do list 한 다음에 할, 음, 할 이렇게 아이고 제가 다 했을게요. 할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매일 운동 1시간 그다음에 책 20쪽 읽기 뭐 영어 단어 20개 외우기 뭐 이런 식으로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게 막 목록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를 체크를 누르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했을 때는 이렇게 지우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할 일을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지워 나가는 그런 기호를 쓰실 때 이거를 쓰시면 좋고요. 그다음은 또 필요 없다. 할 일 목록이 필요 없으면 또 그냥 엔터를 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 하나는 빼기 기호 아시죠? 빼기 기호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또 다른 글머리 점이 나와요. 글머리 점인데 엔터 치면은 또 글머리 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호를 쓸 때 1, 2, 3도 많이 쓰고 이 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학생들한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페이지 안내를 한다. 그러면은 그 페이지 안내에서 잠시만요. 수행평가 어디였을까요? 수행평가. 네. 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뭔가 전에 보여주겠다 하면은 여기 지금 제가 좀 다양한 걸 넣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대 발을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이시죠? 제목을 적고 점 땡땡땡 이렇게 적는 게 그냥 글 적는 것보다 간격이 좀 생기더라고요. 요 사이 밑에 이 줄 간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예쁘게 잘 정리가 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할 때 이 점을 되게 많이 써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점을 쓰고 싶으실 때는 요 글머리 점을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 유용한 것은 뭐냐면은 또 이번엔 슬러시를 하고 토라고 써보세요. 토라고 하면 토글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토글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토글 목록은 이렇게 세모 모양인데 그럼 이건 동그라미고 이건 세모구나 하는데 얘는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은 얘는 이 세모를 누르면은 아래쪽이 펼쳐져요. 그래서 톡을 펼침입니다. 계속 쓸 수 있어요. 다양한 것들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톡글 안에는
똑같이 넣을 수 있는데 얘가 그럼 다른 거랑 뭐가 다르냐? 그냥 쓰는 거랑 하면은 얘는 요걸 누르면 숨김 처리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뭔가 긴 걸 적고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잠깐 가렸다가 필요할 때만 열게 하겠다. 이럴 땐 요 토글을 씁니다.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 학교의 그 저희 학교 온라인 교무실 보여드렸을 때 저는 요 토글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시정표 같은 경우 엄청 길거든요. 아니죠. 시정표보다는 이 매뉴얼 같은 거 되게 길거든요. 이거 길게 하면 이 옆에 페이지가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만 열고 필요한 사람만 열고 보통 이렇게 닫아 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토글을 쓰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토글 목록까지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이 노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거의 다 했고요. 여기 하나 더 이제 제가 또 할게요. 여기 토글 엔터 치면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수행평가 안내할 때 공지사항 앞에 인용을 했는데 요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 따옴표가 보이실 거예요. 요 인용. 이 인용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 인용을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 앞에 인용이 됩니다. 인용 기호입니다. 하고 엔터 치면 그냥 내려와요, 얘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길게 쓰고 싶다 이러면은 Shift 더하기 엔터를 하면 인용 안에 계속 쓸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사항을 적고 싶을 때 앞에 뭔가 주의를 주고 싶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인용 안에 넣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는 또 그 밑에는 이제 또 제가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콜 하나를 더 만들고요. 색, 색, 뭐라고 할까요? 색이라고만 돼 있네. 예, 색이라고 할 만 할게요. 그러면은 텍스트 색 전환이라고 하면은 텍스트의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노션에는. 어떤 거냐면은 요 메뉴를 누르면은 색이 있는데 텍스트 색상이 있고 배경 색상이 있습니다. 텍스트 색상은 아시다시피 그냥 글씨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 텍스트 배경 전환은 여기 점을 누르시고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상자가 생겨요. 그래서 콜아웃이랑 비슷하긴 한데 얘는 텍스트에다가 배경만 해놓는 거예요. 콜아웃도 마찬가지로 쉬프트를 하면 이렇게 박스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쉬프트 엔터를 하면은 길게 쓸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hift 엔터를 하면 얘도 길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요 위에는 좀 동글동글한 콜아웃이고 얘는 그냥 네모난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좀 큰 네모를 만들고 싶다면 요걸 쓰시기도 하고 좀 동글동글한 걸 쓰고 싶다면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콜아웃 안에서는 글씨를 얘도 뭔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이렇게도. 이렇게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텍스트 같은 경우도 전환을 하시면은 뭐 텍스트가 다른 것들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셔서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까지 하면은 저희가 노션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페이지를 구성하고 싶다. 근데 뭘 넣고 싶은데 얘는 그게 없네 할 때는 요걸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요렇게 쓰면은 요렇게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구나를 보시고는 참고해서 만드시면 좋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기본적인 걸 알려드렸는데 얘를 이제 조금 더 보기 좋게 해야 되는 건데 노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션을 엄청 좋아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깔끔하면서도 마음대로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바꿀 건 뭐냐면은 여기 앞에 아까 우리 김도현 선생님께서 아이콘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콘 추가부터 먼저 할게요. 제목 가장 위로 올라가시면은 아이콘 추가가 있습니다. 아이콘 추가를 누르면은 여기 다양한 아이콘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원하는 아이콘을 찾아서 나는 여기에 연습이니까 뭔가 연습과 관련된 것들을 넣어야지 하는데 잘
여기 보면은 근데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렇게 연필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데 사실 검색이 영어로 할 때가 훨씬 더 잘 나와요. 한글로 하면은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연필 하면은 앞에 요 정도 펜슬에 펜까지만 써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콘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버 추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배경이 벌써 나오죠. 근데 좀 무섭죠, 얘는. 그러면은 커버 변경을 누르면은 다양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언스플래시 여기 들어가면은 좀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고 예쁜 이미지가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싶으면은 뭐 영어로 근데 검색하는 게 좀 좋아서요. 이 영어로 검색해서 이렇게 뭐 그린 색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쁘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배경을 좀 꾸며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노트가 보면은 지금 되게 좁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저희 학교 온라인 교실 보면 옆으로 되게 넓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위에 가장 끝에 메뉴가 여기 또 하나가 숨어 있어요. 점 땡땡땡. 보이시죠? 그럼 이 점 땡땡땡을 누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전체 더비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요거를. 요걸 누르시면은 전체 더비 하면서 얘가 이렇게 넓어져요. 그럼 넓어지는데 되게 콜아웃이 엄청 흉측하게 변하죠. 너무 이렇게 길어서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요럴 경우는 저는 이거를 단 나누기로 쓰기를 원하거든요. 보통은 그 단을 나누면 좀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단을 나누는데 단은 어떻게 나누냐? 이건 되게 직관적이에요. 제가 아까 블럭 끼우듯이라고 했는데 레고처럼 블럭을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얘는 요만큼만 가고 그다음에 얘가 여기 있는 게 바로 여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하는 걸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요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원하는 데까지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블럭들이. 되셨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드래그 했는 거에서 가장 위에 있는 메뉴를 잡고 당기면 얘가 움직여져요. 근데 움직여지는데 어디에 놓을까인데 얘가 위치를 어디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 얘를 여기 끝으로 옆으로 하면은 홀아웃 옆에 막대 조그만 게 연막대가 생겨요. 밑에 막대가 아니고 연막대에다 손을 놓으면 이렇게 단이 나눠집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블럭을 한번 지정을 해서 보면은 여기 밑에 블럭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요럴 때는 얘만 필요한 애들만 이렇게 잡고서는 다시 얘도 끌어서 여기 밑으로 가져다 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눠집니다. 아시겠죠? 네. 처음에는 엄청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노션을 할 때는 막 갑자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놀라지 마시고 컨트롤 G 하면 취소가 돼요. 뒤로 가기가 되거든요. 잘못했으면 컨트롤 G 해서 뒤로 돌리면 되고 또 요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복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를 복사를 한 다음에 하나를 계속 연습을 해도 돼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도 떼기 연습 많이 했거든요. 실행 취소도 있고 버전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전에 했던 것도 지금은 제가 바로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버전 기록이 안 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협업을 했는데 누가 했던 걸 누가 갑자기 다 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협업을 하면은 그럴 때는 여기에서 버전 기록을 누르면은 누가 했던 페이지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아, 네. 제가 지금 요거 반 나누기를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까요? 이재원 선생님. 아니면은 요 페이지 넓히는 거 제가 쭉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아마 단 나누는 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어려워 하시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 나누는 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얘를 여기 옆으로 단을 반으로 나누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끝에서 아이고 네, 제가 다시 이렇게 할게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원하는 블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건 안 필요하다 하면은 원하는 데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드래그 처리가 되면은 여기 앞에 메뉴를 잡고 당기면 움직여져요. 손을 놓지 말고 계속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끌어서. 이렇게 마우스로 계속 움직이면은 끌고 가면은 어디 놓을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옆으로 옆으로인데 요렇게 생긴 것 중에서 제가 이걸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옆으로 되는 막대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탁 놓으면은 이렇게 단이 있습니다. 얘가 할 때 여기 막대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여기 막대 생길 때를 가져다 놓으면은 이제 여기 옆으로 단 나누기가 되고요. 가끔 보면 이렇게 단도 왜 이게 단이 길이가 얘는 엄청 큰데 얘는 작죠? 이러면 얘는 그냥 여기 살짝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단의 크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단을 많이 쓸 때는 3, 4개씩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만약에 투두리스트도 넣고 싶다. 이러면 여기도 잡고 이렇게 가면서 옆으로 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기만 잡고 조율을 해주면 돼요. 이번에 요거는 잘 안 당겨오네요. 여기 빈 공간이 있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렇게 어쨌든 요렇게 단을 여러 개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만약에 내가 했다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실험을 하고 싶다 하면은 복제를 누르시면은 요 똑같은 페이지가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나 여기까지는 확실한데 요거 혹시 하면은 망치지 않을까 싶을 때는 복제를 하신 다음에 연습을 해보고 그거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나 이건 안 쓸래 하면은 원래 있던 거 여기 옆에 계속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것들을 다시 쓰시면 좋고요. 어디 갔지? 이러면은 위에 검색이 있습니다. 내가 작성했던 노트들은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검색에다가 제가 아까 숭실대 연습이라고 했잖아요. 숭실대 연습을 누르면은 제가 원래 만들었던 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언제든지 검색해서 갈 수가 있고 여기에 계속 누적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노트 쓰는 법이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노트 쓰는 것도 있지만은 아래쪽에서 또 유의 있게 또 잘 쓸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때 뭔가 넣을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유튜브나 뭐 어떤 것들을. 그럼 제가 요거를 넣을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넣겠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청계초등학교 홈페이지 링크를 네. 요거 선생님 한번 다 설명드리고 제가 요건 넘어갈게요. 단을 나누고 나서 아래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다음 단으로 넘어가나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넣고 싶은 단에다가 직접 마우스로 가져다 대고 쓰셔도 되고요. 근데 쓰시다 보면 가끔씩 원치 않는 데 가면은 잡고 그냥 데려가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만약에 난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내가 쓰다 보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얘는 여기 단이 아니고 밑에 단에다 그냥 쭉 갔네 이럴 때는 난 여기에 이어서 쓰고 싶었는데 왜 여기에 계속 되지? 이러면은 썼는 거를 여기 밑에다 넣으면은 요 밑으로 이렇게 단이 붙어요. 그래서 어디 단위든지 넣고 싶으시면은 그냥 가지고 레고처럼 끼워주시면 돼요. 근데 난 이거 아니네 이러면 다시 꺼내 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선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선에 그 위치에 넣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마 한번 해보시다 보면은 좀 이제 잘 감이 오실 건데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뭐지? 이러는데 한두 번만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은 이러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넣는 거 넘어갈게요. 인베드 기능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가 있는데 제가 이 링크를 여기다가 컨트롤 V 해볼게요. 그럼 컨트롤 V 하면은 붙여넣기 형식이 4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멘션이랑 URL, 북마크, 인베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멘션은 예쁘게 붙여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멘션을 누르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죠. 청계초등학교.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청계초등학교로 나오죠. 어떤 거냐면은 보통 여기 홈페이지 위에 여기 있는 이 타이틀이 여기로 가요. 멘션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고요. 제가 또 한 번 더 붙여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V하고 URL을 하면은 원래 그 주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URL 그대로 남기고 싶을 때는 URL을 남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V하고 북마크를 눌러볼게요. 북마크를 누르면은
요렇게 블럭형으로 됩니다. 근데 블럭인데 청계초등학교 홈페이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이거 너무 길어서 보기 싫어요 이러면은 저는 블럭을 그냥 제가 아무거나 엔터 쳐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개 중에 한 개를 아무거나 그냥 한 개를 잡고 이 블럭 옆에다 가져다 놔요. 그럼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단을 그냥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단을 만든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줄여주는 이러면 좀 작아져요. 북마크가. 그래서 얘도 예쁘게 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컨트롤 V 하면은 마지막 인베드 기능이에요. 인베드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 인베드는 네. 요거 제가 저희 학교 홈페이지는 불가능하다고 뜨니까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인베드를 하고 싶다 이런 보통은 어떤 게 인베드가 제일 좋냐면은 유튜브가 인베드가 제일 좋거든요. 이 인베드라는 건 안에다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거를 넣고 싶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자료로 보여주고 싶다 이러면은 유튜브 링크를 컨트롤 C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 인베드 돼 있죠. 얘는 그냥 인베드도 상관없습니다. 동영상 인베드나 인베드 하면은 여기 안에 그냥 붙어버려요. 다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고요. 얘는 여기 끝에 잡으면은 이렇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뭐 단을 나누지 않아도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작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 옆으로 붙이고 싶은데요. 이러면은 얘를 잡으면 여기 밑에도 이렇게 넣을 수는 있어요. 얘를 단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단을 좀 적절하게 쓰시면은 크기도 좀 조율이 쉽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김도현 선생님이 저는 여기 앞에 바로 아이콘이 저절로 붙었는데요, 했는데요. 아이콘은 원래는 자동으로 잘 안 붙긴 하는데, 저는 보통 아이콘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기호 스타일 이런 거 넣을 때 있잖아요. 그냥 글씨 쓰면 좀 안 예뻐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윈도우즈 아시죠? 윈도우 키. 윈도우 키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잠시만요. 제 강의 자료에서 가지고 올게요. 네. 여기에 요거 보이시죠? 제가 적어놓은 거.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모지가 생겨요. 윈도우라고 점. 요즘에는 미음 쓰고 한자 안 칩니다, 선생님들. 그건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에 아이들은 윈도우하고 점을 눌러서 이모지를 넣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막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컴퓨터로 막 수업을 하니까 제가 미음하고 한자 넣어서 우리 하트 넣으세요 했더니 애들이 다들 엄청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윈도우에다 점 넣으면 하트 나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기다 하트 있죠. 이렇게 이모지 하트. 여기 뭐 기호 스타일에도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하고 싶은 이모지들이 여기 예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고는 이런 것도 괜찮네. 그다음 투두 리스트도 넣고 싶다 이러면은 뭔가 예를 들어서 달력하면은, 달력 한글은 나오네, 요거는. 달력이랑 달력, 요렇게.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 윈도우즈 이모지랑 노션 이모지랑 좀 다르기 때문에 윈도우즈 이모지로 제가 불렀는데 노션 이모지는 좀 다르게 나올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요렇게 예쁘게 좀 하면은 아무래도 보기도 좋고, 이제 기억하기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가시성도 좋고.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하면은 저희가 거의 다 대체적으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가운데 붙는 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에 페이지를 넣고 싶으시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어떤 걸 넣을까요? 제가 페이지, 저희 학교께, 제가 어제 이음고등학교를 했더니 그건 잘 붙었거든요. 이음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제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더니, 컨트롤 V 했어요. 그래서 인베드를 넣었더니, 페이지가 이렇게 엄청 크게 붙거나 아니면 정 가운데 뚝 붙어요. 근데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고 싶으시단 말씀이잖아요. 여기 왼쪽으로. 근데 얘는 왼쪽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페이지 이렇게 크게는 보이는데 왼쪽으로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블럭이라 했으니까 남은 블럭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이고 제가 이거를 다시 여기 보면 남은 블럭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블럭을 잡아서 여기 옆에
보이시죠? 여기 옆에 줄. 옆에 줄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갑자기 왼쪽으로 탁 밀어져요. 그러니까 단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을 넣고 얘를 미는 거고, 혹시 얘에서 나는 이거에서 얘를 완전 정 가운데를 만들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면은 그것도 요 단으로 쓰세요. 네. 여기도 단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단 하나 가지고 여기다 이쪽에 넣으면 이렇게 가운데가 딱 되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정렬을 하는 거예요. 단을 조금 더 크게 만든다든지. 이래서 요거는 크기는 단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네. 요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넣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링크를 넣는 걸 했는데 유튜브 인베드도 넣었지만은 정말 잘 쓰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노션을 할 때 무료는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도 원래는 온라인 교무실을 협업으로 다 같이 쓰다가 요즘은 교육요금제가 아니다 보니까 협업으로 못 쓰고 제가 쓰는 곳에다가 이렇게 제가 편집을 같이 해서 한 사람이 편집을 하고 거기를 같이 다 같이 보는 형태로 쓰는데, 그 대신에 협업을 하고 싶을 때 제가 계속 고쳐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같이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구글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글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글의 시트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디지털 튜터 선생님과 수업 지원을 할 때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여기에 쓸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넣고 싶다 이러면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여기에 그냥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하는데, 이 멘션을 제가 일단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미리 보기로 이렇게 해서 저는 블럭형으로 해서 디지털 튜터 수업 지원 신청해서 여기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도 하는데요. 이렇게 구글로 같이 일단은 쓰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아까 멘션을 하면은 예쁘게 안 들어가요. 지금 얘는 청계초 이렇게 됐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그 파일명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요 링크 이름 타이틀로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디지털 튜터 수업 지원 신청을 한글로 적었잖아요. 얘를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링크가 그냥 붙어요. 그래서 그냥 요 링크를 누르면은 여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링크를 컨트롤 V에서 링크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요 내용 같은 경우는 같이 좀 파일을 공유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여기 안에 파일이 인베드가 돼요. 그러니까 파일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눌렀을 때 이걸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도 쭉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단 무료는 5메가까지가 최대 크기입니다. 그래서 5메가를 넘어가는 크기면 안 올라가져요. 그러면 5메가 넘으면은 못 쓰겠네요 이러는데, 저는 5메가 넘는 건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구글 드라이브 있죠. 구글 드라이브 보면은 용량이 너무 크다 이러면은 보통 이제 용량이 너무 큰 거 네오봇 이거 용량이 너무 커요 이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공유를 누른 다음에 공유 이렇게 누르고 여기 있는 링크 있는 모든 사용자가 뭐 뷰어다 이러면은 이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 네오봇 다운로드 링크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얘를 바로 이렇게 링크로 줘버려요. 그럼 구글 드라이브만 쓰면은 사실 무료라고 용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생각했을 때는 좋은 거는 구글과 노션을 같이 쓰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사실은 말씀드릴 게 엄청나게 많긴 한데, 일단은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제가 설명드린 거는 거의 쓰실 수 있는 법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은 요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이제 저희는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에 공유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링크를 공유하시면은 안 돼요. 요거는 내 로션 링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링크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네, 여기 위에 있는
요 위에 공유 링크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요 공유 링크를 누르면은 여기서 게시가 있어요. 게시. 게시를 누르고 요 아래쪽에 네모 게시를 누르잖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요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서 사이트 보기가 있습니다. 사이트 보기 하면은 요 페이지는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홈페이지 주소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홈페이지를 막 엄청나게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요 링크만 있으면은 하나의 홈페이지처럼 쓰는 거예요. 그럼 요 페이지를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업무 담당자는 이렇게 공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꼭 공유를 한 다음에 게시를 해서 링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가끔씩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가 그거 하나 설명 안 들었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저희가 요 여러 가지 슬러시 메뉴 했는데 여기에 페라고 하나 써보시면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페이지. 페이지 하면은 하위 페이지가 생겨요. 요거는 하위 페이지. 작성하면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또 노션을, 노션 내용을 작성하세요.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쭉쭉쭉 쓰면 이것도 똑같이 노션인데, 그럼 여기 안에 또 다른 페이지가 들어가요. 노트 안에 또 다른 노트가 붙는 건데, 가끔씩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요 하이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공유를 해줬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줬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작성하시다 보면 우리가 되게 중요한 자료들 있잖아요. 중요한 정보를 상위 페이지에 넣고 그 하위 페이지를 공유하거나 또는 상위 페이지를 중요한 걸 안 넣고 하위 페이지에 중요한 걸 넣고서는 이렇게 연동돼 있는 걸 공유를 하면은 잘못하다 보면은 이 중에서 하나만 공유해도 둘 다 공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때는 하위 페이지나 상위 페이지가 이렇게 연동된 거를 공유하기보다는 꼭 새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용도는 항상 새로 만들어서 그거 자체를 공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리면은 여기 저는 직접 만들진 않는다 했잖아요. 저는 요 사용법만 딱 알면은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 아래쪽에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요 마켓플레이스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노션의 이 템플릿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검색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교무수첩이라든지 교무수첩 하면 이렇게 교무수첩 많이 선생님들 만들어 놓으신 게 있죠. 교무수첩들 보이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난 요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또는 요거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은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로 한번 살펴보고요. 나 이거 진짜 내가 써도 괜찮겠네? 또는 나 이 중에서 요거만 한번 써봐야겠다. 이러면은 아까 마켓플레이스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교무수첩에서 그 내용을 다시 찾으셔가지고 얘를 추가를 누르면은 여기에 템플릿 추가 중입니다 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데이터가 좀 많이 블럭들이 다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제를 한 다음에 완료가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템플릿이 복제가 되었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는 선생님께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다 됐다고 됐죠. 그러면 템플릿 보기 누르면은 이제 요거는 선생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는 이거는 이혜림의 교무수첩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톡을 대부분 이런 거 다 설명을 적어놨거든요. 그럼 요거 보고서는 확인을 지어주세요 했으니까 요거 다 읽어보고 요건 필요 없네 이러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필요 없으니까 삭제.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삭제 이렇게 하고요. 보고서는 요 페이지는 내가 이제 꾸며서 쓰면 되겠네 하고 하나하나씩 보면서 뜯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가끔씩 이렇게 마켓플레이스 보면은 저는 이제 가계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가계부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무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달러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잘 만든 것들은 대부분은 템플릿이 이렇게 유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것들은 잘못 누르셨다가 결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습 차원에서 무료들을 좀 써보시다가 나중에는 이런 유료도 좋은 것들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엄청 시간이 한 시간이라서 빠르게 막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따로 이제 저희 단톡방에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손실대 단톡방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정말 필요한 내용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시간에 쫓기시거나 좀 쉬고 싶으신 분은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는 분은 남아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 질문해도 되나요? 네. 저희가 그 어느 학교에 그 지금 차자컨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그런 과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과제를 제출할 때 인제 학생들이 뭔가 검사한 걸 결과를 거기다가 내야 되고 그날 자기가 인제 스토리를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한 거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편리하게 애들이 제출할 수 있고 선생님은 애들이 제출한 걸 모두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거 보통은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런 보통 노션 하면은 기초, 기본 심화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진짜 심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 노션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은 여기 더하기에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표보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학생들 이름을 적고 속성을 적는데 이 속성이 되게 다양한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파일 제출을 어떤 선생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파일과 미래에서 파일 제출을 여기다 제출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뭔가 링크 같은 경우는 URL 여기다 링크를 하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다 학생의 이제 여기 뭐 숫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학생들 번호를 적어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 전체적인 관리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뭐 학생 이름을 적고 그다음에 학년 반을 적은 다음에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이래서 쭉 다 관리를 하시고 학생들이 여기다 자료를 이제 다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처럼 한다는 거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포트폴리오는 학생 개인이 그냥 노션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 링크를 여기다 연동을 해 놓는 거예요. 학생의 노션의 그 포트폴리오 상위 페이지를. 그럼 선생님이 보시고는 그 페이지를 계속 보면서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건데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건 결국은 여기 학생 이름이랑 번호랑 학생의 포트폴리오 링크 또는 파일 이런 것들을 한 데이터셋에다가 다 정리를 각각을 다 해놓는 거고요. 학생들은 그 각자 자기 페이지의 URL이나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 선생님한테 자기 URL만 공유해서 거기 자기 거에다 계속 누적을 하는 거예요. 음 음. 네. 네. 누적을 할 때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되게 좋은 게 보는 방법이 사실 여기서 보면은 레이아웃도 이렇게 갤러리형으로도 볼 수가 있고 뭐 제가 아까 제 프로필 보여드릴 때 제가 뭐 제 보도 자료도 있고 제 강의 자료도 이렇게 다 누적했는 것처럼 갤러리형으로 학생들이 많이 또 관리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연구 자료들을 뭐 그렇게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제일 기본은 선생님들이 이 표 기능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 학생 데이터셋이랑 학생의 포트폴리오 링크랑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좋습니다. 음. 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인제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선생님이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 콜아웃이랑 링크 올리기 질문 주셔가지고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링크 올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콜아웃은 어떤 거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콜아웃 같은 경우는 슬래시에서 이렇게 콜아웃이라고 하면은 생기는 요런 기능을 콜아웃이라고 하는 거고요. 링크 같은 경우도 갖다가 붙이는 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요 링크를 붙인다 하면은 그냥 붙일 때는 주소가 붙지만은 멘션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동영상 인베드 하면 그 자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마크 하면은 예쁘게 블럭형으로 정리가 되는 이렇게 다양하게 링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아까 그 수행평가 자료를 받고 싶다 이럴 때 지금 노션 같은 경우 협업이 요즘은 무료가 안 되기 때문에 협업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자료 제출 이 제출은 이 링크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적고 나서요. 여기에 보통 폼을 만들어요. 그래서 구글 폼즈 설문을 만드는데 이 설문을 만들 때 이제 학생들한테 여기에 설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간고사 평가 제출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뭐 이름 그다음에 번 학년, 반, 번호. 원래는 다 따로따로 쓰긴 해요. 저는 학년 쓰고 반 쓰고 번호 초등학생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학번이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뭐 20 몇 번 몇 번 이렇게 쓰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제출이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파일명은 학년, 반, 번호, 이름 점 뭐 PPT, 이런 PPT를 제출한다면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라고 적어 놓고 여기에 저는 파일 업로드형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게 이렇게 설문을 하나 만든 다음에 게시를 해서 요 링크를 여기 링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응답자 링크를 그냥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V 하면은 얘가 이제 설문 링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좀 수행평가 결과물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여기가 이게 이렇게 파일로 직접 올리게 하면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한테 노션을 선생님의 노션의 페이지를 공유하다 보면은 또 애들이 건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깔끔한 거는 수행평가 자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제출한 다음에 이렇게 구글로 설문으로 제출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로 받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꿀팁이네요. 그러니까 아, 친구들 거 서로 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네. 또 아이가 지워버리거나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맞아요. 있네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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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렇게까지 하고. 사실 저도 노션을 다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저도 막 공부를 언제든 궁금하면 하는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유튜브에 보면은 노션 설명들이 진짜 잘 돼 있어요. 특히나 그 진짜 깊이 쓰시는 프로그래머들은 정말 다양하게 엄청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초반에 저랑 이제 오늘 하셨는 걸 다시 연습을 해 보시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은 깊이 하시면 좋고, 하나만 제가 지금 남아 계신 분이 그래도 30분 계셔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은 요것도 제가 하나 꿀팁인데 뭐냐면은 챗 GPT랑 쓰면 또 되게 좋은 게 챗 GPT로 쓰잖아요.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를 수행평가 여기 이거일까요? 네. 이건 아니네요. 아니다. 제가 찾아서, 그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를 수행평가 안내 자료를 만들 거야. 뭐, 5학년이고, 과학, 동물 프로젝트야. 이렇게 쓰고, 원래는 이거 말고도 막 엄청 많이 쓰거든요. 평가 기준안 이런 거 쓰고 나서 안내 자료를 만들 건데, 노션으로 안내 자료를 만들 거야. 이라고 하고서는 만들어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GPT가 제가 많은 정보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게 일단은 노션의 그 내용 맞게 막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저는 보통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노션 자료를 직접 다 구성을 하지 않고 제가 챗 GPT한테 제가 넣고 싶은 것들을 보통 넣어요. 그 넣고 싶은 게 뭐냐면은 평가지 자체를 넣어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나 평가지 파일 같은 것들을 넣고 난 다음에 얘가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요대로 노션에 넣고 싶은데 얘를 이렇게 당겨서 넣으면은 어떻냐면은 제가 여기 노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잘 붙네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뭔가 글이 좀 망가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만약에 원치 않게 좀 이상하게 됐다 이럴 때는 노션용으로 코드로 알려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이렇게 안 알려주고 잠시만요. 여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마크다운 형태로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좀 특이하게 이렇게 글을 보여줘요. 근데 요게 이제 이 코드를 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원래 위에서는 제가 얘랑 계속 내용에 대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노션에 붙이기 전에는 노션용으로 코드로 알려줘라는 요 코드를 내용을 적으면은 요걸 그대로 여기 코드 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에다가 새 종이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얘가 되게 이렇게 짠 하고 잘 붙어요. 그래서 GPT랑도 쓸 때도 그냥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얘한테 수정할 것들은 위에서 수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코드를 알려줘 하면은 요 코드 형태가 엄청 예쁘게 나오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션이랑 GPT를 같이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 꿀팁이네요. 네. 네. 자, 그럼 선생님들 혹시 더 꼭 이것만큼은 꼭 질문해야겠다 이런 거 없나요? 그러면 이대로 우리 인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함께 열정적으로 공부하시고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열강해 주신 이혜린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그리고 감사를 표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